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선언을 받아든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코웃음 칠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서 핵 보복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워싱턴 선언을 지켜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라도 평산 책방에 찾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신 질문을 던져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핵 보복 명시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김정은에게 사기당해 비핵화 부도수표를 받아들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증 잘못 썼다가 집 문서 날렸던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잊혀질 자유는 없습니다. 두고두고 국민들 앞에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한 것을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무능하다고 광고합니까? 결론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드 운용을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제일 중요한 임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최악의 직무유기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국군 통수권자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힙니다. 오늘 저도 쫌스럽지만 따져보겠습니다. 정부 수립 70년 동안, 즉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 시까지 나라 빚은 660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나라 빚은 421조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로 인해 천조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고 출발할 수뿐이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빚은 누가 갚습니까? 국민이 갚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분별한 포퓰리즘, 돈 뿌리기와 실패한 투자로 빚을 양산한 문재인 대통령은 빚을 갚지 않습니다. 퇴임 직전 셀프 법률 개정으로 본인이 받는 연금 1,400만 원 전액을 비과세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12조 3항에 있는 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그리고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사이에 슬쩍 전직 대통령 비과세를 끼워 넣는 꼼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분은 셀프 훈장 수여까지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까지 포함해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훈장을 셀프 수여하면서 두 세트의 제작비로 1억 3,647만 4천 원을 썼습니다. 금과 은, 루비, 자수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안중근 의사, 김좌진 장군이 받은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 1등급 제작비 172만 1천 원의 40배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훈장 수여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그리고 경호원 65명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전은 1,000평이 넘습니다. 개 키우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공간입니다. 사저 옆 경호 부지 매입에 22억 원, 경호동 건축에 40억 원, 조경민 차폐시설 조성을 위해서 4억 원을 썼습니다. 심지어 연금은 매년 2억 6천만 원에서 3억 9,400만 원으로 비서실 활동비는 7,2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차량 유지비는 7,6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으로 국외 여행비는 4,8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민간 진료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간병비 지원비는 4,300만 원에서 8,700만 원으로 셀프 인상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장신구 비용은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인도 타지마을 등 4억 원에 달하는 공짜 여행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에게 애국심과 양심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대통령직이 로또 복권 당선으로 착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의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디 소득세법 12조 3항을 개정해서 문 전 대통령이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과 함께 빚 갚는 데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문 정부 5년간 국민이 허망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고 일자리는 격감했습니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는 세금 알바로 메웠습니다. 그 결과 소득은 감소했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수십 차례 냈지만 집값은 연끌을 해도 감당할 수 없게 올랐었고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인한 전세 대란 기억나십니까?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은 이때 삭튼 것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재정 중독에 빠져 국가 채무는 1천조 시대를 열어 우리 자손에게 빚더미를 넘겼습니다. 안보는 어떻습니까? 대북 제재를 완화, 해제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요? 그렇게 5년을 해댔더니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되었고 마침내 핵 의뢰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자신 있게 선제 핵 공격 발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여정 한마디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더니 간첩 수사도 중단해 전국에 간첩이 활개를 쳤습니다. 법치 파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이상직 비리 등 문 전 대통령께서는 관련된 의심사건 수사는 모두 틀어막고 퇴임 후 검수완박 법률 공포라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외에도 시간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혹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5년 성취였을까요? 국민은 허망합니다.